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제를 효도와 우리 현대 생활과의 관계를 두 분 귀한 분을 모셔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은 김광규 비인향교 전교님이신데요. 현재 한국효도회 서천국 지역회장으로 활동하시고 충남 정신가정보건운동 서천군 본부장으로 추대되셔서 효도 관계된 많은 말씀과 강연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인사 올리시죠. 네. 김광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취임을 하신 최성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유림방송에서 오랜만에 또 우리 전통문화 가치를 점하고 있는 효도, 효성 문제와 더불어서 그동안 활동하신 좋은 경험이 있으시면은 우선 김광규 정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효가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은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며 단일민족으로 동방예의주기라 뭇 나라로부터 칭송을 받아온 민족이었습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3대가 한 지붕 아래서 살았고 가정교육이 전인교육이고 밥상머리 교육이 실천교육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환경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가이자 자선사업가인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도덕의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또 최성종 소장께서는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얘기를 보니까 네. 효는 교학지 원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라는 것은 학문사상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효는 백행지본이요 만선지 원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효라는 것은 사람이 실천하는 가장 귀중한 그 첫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충효예라는 그 글을 한 편 쓴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효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하늘과 땅을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있는 까닭은 효제, 즉 효도와 공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성을 자각함으로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스스로 깨달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제는 인간의 도리요 천지의 원상으로 이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고 진실의 원천이 되며 충실의 바탕이 되는 바 인간의 가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인생의 보람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버이를 사랑하나니 천성의 발로요 자라서는 누구나 어버이를 공경하나니 본심의 노출이다. 이러한 천성이 발로를 확충하고 본심의 노출을 성찰하여 그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효요. 나이가 들어서
그 형제 사이에 우애하는 것을 제라고 하는 바 효를 말미암아 제에 이르러 가는지라 효가 사랑과 공경의 근본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효는 인간 행실의 본원이 된 바 사랑이 이로부터 싹트는 공경이요 이로부터 솟아나오는 마침내 인간의 그 성명 자기의 본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바 이것을 밝혀지고 자기의 책무가 드러나게 되므로 바야흐로 효는 숭고한 도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얘기는 항상 우리 동양 문화의 중심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현들의 어떤 배움 또 가르침 이런 그 행동에는 항상 그 효가 밑받침됐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한자를 이제 좀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효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섬길효 이런 식으로 이해들 하는데 이걸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효자를 다 아시잖아요. 예. 효자를 보면 흑토가 위에 나오고 그다음에 하늘이 이렇게 그은 게 바로 빛일 별인데 쟁기. 예, 칼의 역할을 하는 걸 이제 흙을 밭갈이 할 때 쓰는 쟁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습, 네. 예, 쟁기 보습이라고. 그렇죠. 쟁기의 모습을 따서 나왔는데 그래서 텃밭을 네. 쟁기로 일구어서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우리. 그래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자식 자자도 오는데 바로 요 위에 부분 흑토와 쟁기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늙을 노자에도 또 공통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늙을 노자는 비수비가 와가지고 평생을 텃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손을 먹여 살린 그런 어르신들이 허리가 비수처럼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자가 나왔는데 바로 이 효는 그 3대가 그러니까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1대라고 하면 그 2대는 이제 부모가 있고 그 3대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대가 있어서 위로는 늙으신 어버이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그 자식들을 가르치고 배워주고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부모의 역할이라 해서 부모의 그 자애로움 그런 뜻이 있고 또 그것을 성장을 해서 자손들이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부모를 섬기고 어르신을 섬기는 조상을 섬기는 그게 이제 3대가 쭉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게 바로 효다. 그 효의 개념이 이렇게 아주 의미가 깊은데 이걸 그냥 가볍게 늙으신 노인을 자식이 업어서 이제 복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늙으신 부모를 받들어 모시고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그 역할이 바로 효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 이런 것을 함축해서 효자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정신이 이제 효심 첫 번째 이제 효도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효행 효를 가지고 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다음에 효도의 길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 그다음에 효성심 이렇게 해서 효자가 들어가는 개념들이 우리 문화 속에 생활 속에 아주 진하게 깔려 있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우리 선조님들 우리 전통 문화가 형성이 된데 현대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못하고 가르치도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불효자, 불효 막심하다는 소리나 들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순된 점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효심을 효행을 말하자면 선양하고 예.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냐. 요즘에서 이제 우리 평소에 우리 향교나 비인향교나 또 충남향교재단 이런 데서 또 한국효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김광규 정교님께서 그 경험담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늙은 어미에게 머리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의 효송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효송을 이루는 말이죠. 까마귀는 알에서 깨어나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중국 진나라 시절에 왕이 덕망 있고 학식이 깊은 이밀이라는 선비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으나 이밀은 관직을 맡을 수가 없다고 공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은 이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하, 저에게는 늙으시고 병드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나라 일도 소중하지만 늙으신 할머니를 제가 모셔야 합니다. 부디 까마귀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까지 만이라도 봉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이밀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행을 이루는 반포지효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반포지효는 이제 일반적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효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까마귀를 비유를 들어서 반포지효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효도가 효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동물, 짐승들도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를 위해서 늙으신 말하자면 짐승들도 늙으면 입 빠지고 말하자면 힘이 약해지니까 그 새끼들이 성장해서 먹이를 갖다 물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하겠지만 근데 우리 인간은 오히려 그러질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까마귀를 경우를 들어서 짐승들도 그러는데 인간이 부모를 말하면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뜻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 아주 좋은 예를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성정 소장님께서 예. 또 좋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이어가시죠. 예, 그래서 다시 그 효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몸이 네. 예, 부모의 혈기를 얻어서 탄생하였으니 이거는 세계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면 다 부모의 혈기를 얻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의 성품과 천명을 남김없이 밝히면 부모의 섬기는 도리보다 더 큰 것이 없는 바 자기의 고귀한 성명을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과 천명 하늘에서 내리는 그 명을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부모의 숭고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성인은 천하로서 어버이를 박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냐 하면 요순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 요순 시대의 그 태평성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이 효도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은 전부 신하들이 복종을 해가지고 그 임금은 뒷짐만 가만히 지고 있고 신하들이 다 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어버이를 박대하지 않고 현이는 삼공으로서 삼공은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국무총리 또 대법원장 또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 예, 삼부 요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 삼공으로서 부모를 가벼이 아니하나니 오직 그 날을 아껴서 그 시간과 날짜를 아껴서 효성을 다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촌각을 다투면서 효성은 절대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고 정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예. 네, 그 요순 시대의 그 이상 사회인데 공자님이 가장 그 이상 사회로 집목하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노노의 그 자세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노노의 그 서본 효에 대한 그 개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는 대화가 있는데 우선 학위편에 보면은 제자들아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공손하고 삼가고 또 믿으면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 어진이와 친할 것이며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를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집안에 들면서 효도하라는 말씀을 아주 빼놓지 않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이 호행을 많이 했으리라 보는데 그런 그 가르침의 근본이 효로 돼 있을 만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효를 가르치는 과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삼국시대 때만 해도 교과목에 논어하고 효경이 있어가지고 그 청소년들의 그 마음속에 효심을 심어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 그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효하고 관계돼서 우리 정 교수님이 경험한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훌륭한 가족 제도 하에서 조부모와 부모님으로부터 밥상머리에서 효와 인성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효행은 만행의 근본이라 배웠습니다. 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핵가족화되면서 효문화는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효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과 또 민간인까지 합들해서 모두가 효 문화를 살려야지 지금 살리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그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5, 6년 전에 국회의원의 그 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소위 인성교육에 대한 그런 지능법을 가결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효와 예의 그 사상을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떻게 잘 전달시킬 수 있는가 그런 문제로 오죽하면 그 바쁜 국회의원들이 인성교육의 핵심이 효다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는데 그게 각 도와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이 시행되고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입시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강사나 교사나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심도 있게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교실에 학생들이 그 다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업 시간에 졸은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도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그 문제가 생기고 아주 걱정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어떻게든 그 제도적으로 국가 교육 제도적으로까지 파급이 돼서 새로운 교육의 그 자료로 효행이라든지 논어라든지 명심보감이라든지 이 속에 다 그 효에 대한 그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전통의 역사를 보면은 네. 우리는 아까 우리 그 전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의지국인데 우리 예절이 나라에 충만해가지고 네. 그 덕풍선속을 일으켜야만이 모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이게 효문화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네. 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죠. 국가가 무너지고 전부 다 이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 제가 첫머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효는 교학지 원야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네. 만물의 영장이면은 그 학문의 제일 근원인 효사상부터 배워야 그 사람 노릇을 할 텐데 그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남이 우러러보고 이렇게 믿음성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큰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효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속담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만사가 다 어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효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그 인정이 없어지고 네. 자기 개인 위주로만 이거 생활을 그 서양 문화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이 왔는데 앞으로라도 하루속히 이걸 반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근본을 그 정통 문화를 되찾아서 네. 우리가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주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또 논어에서도 그 하기편 2장에 보면은 효심과 형제 사랑은 어짐의 근본이라 예.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 유자 선생님 말씀이 또 좋아요. 그래서 그걸 잠시 인용하면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에게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무나니 그렇죠. 윗사람에게 죄짓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있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네. 참 지식인 군자는 근본에 힘쓸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덕이 생기므로 효도와 공손은 그 얻은 것을 행함의 근본이 된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정교님 이제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소장님도 근본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논어에 나오시는데 바로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효심, 맞습니다. 또 공경하는 공손하는 마음, 효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논어의 말씀대로 군자는 무본, 그 본에 힘쓴다. 네. 그리고 그 본에 힘씀으로써 본립이 도생, 본립의 도생이라 해서 근본에 힘을 쓰면 그 사람다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길이 생긴다. 그러죠. 예. 그 말이 아주 명백하게 있는데 이런 좋은 가르침이 시행이 안 되니까 예.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 부모 그냥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네. 자기만 생각을 하고 이기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형제간에 싸우고 가정 분란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또 친구들과 또 화합하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효에 대해서 현대 사회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효심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어서 예.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